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태균 씨? 그러게요. 달력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도 다시 작심삼일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씁쓸했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1월이 다 지나갔지만 이 설 지나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새해 운동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색 운동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평범한 운동이 싫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마다의 새로운 계획들로 활기차게 시작한 새해. 올해도 어김없이 마음속 큰 결심을 세워보지만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드는 건 느낌적인 느낌뿐인 걸까?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싶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싶어요. 올해는 꼭 살 뺄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떤 운동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빠지지 않는 새해 다짐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운동. 영원한 숙제이자 새해 단골 목표인 이 운동이 요즘 색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데. 너무 좋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작심삼일을 평생 계획으로 건강한 한 해를 만들어줄 이색 운동. 두 눈 번쩍이게 하는 색다른 운동들을 지금 만나보자. 작심삼일 없는 새해 운동. 올 한 해 몸짱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이색적인 운동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특히 체력 약한 주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운동이라고. 진짜 최고예요. 온몸이 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근육도 생기고 근력도 생겨서 최고예요. 근력 키우기에 가장 좋다는 이 운동에는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있었으니 바로 요 수중 매트 되시겠다. 자, 매트 가지고 제자리에 올려놓으세요. 물 위에 수중 매트를 띄우고 이내 하나, 둘 몸을 싣는 사람들. 마치 요가를 연상케 하는 이 운동의 정체. 궁금해. 이거 물 위에서 하는 아쿠아 플로트 핏이요. 일반적인 수중 운동과는 다르게 수면 위에 매트를 띄워 그 위에 다양한 피트니스 동작을 선보이는 아쿠아 플로트 핏. 요가처럼 우아한 동작부터 근력 운동의 필수 코스인 코어 동작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운동이다. 아쿠아 플로트핏은 물 위에 매트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피트니스 동작과 필라테스 동작을 결합한 신개념 수중 운동입니다. 물 위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균형 감각. 그러나 물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쉼 없는 운동으로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요. 척추 질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쿠아 플로트 핏. 덕분에 재활 운동으로도 손색이 없단다. 제가 50대가 지나니까 하체에 살이 많이 빠져갖고 이것을 플로트핏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뭐 계단 오르는 것도 좋고 등산하는 것도 좋고 되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벌써 한 10kg 가까지고 운동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아쿠아 플로트 핏. 이렇게 격정적인 동작들로 1시간 동안 온몸을 괴롭히고 나면 건강만큼은 레벨업 된단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물에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밸런스도 좀 생기고 근력이 좀 부족했는데요. 근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요. 흔들리는 매트 위에서 하니까 이제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고 유연성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개념 운동으로 몸을 좀 풀었다면 이번에는 온몸의 살을 후덜덜하게 빼줄 차례. 언니 저 다 했어요. 잘했어. 추운데 너무 좋아요. 안 추워? 얼마큼?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춥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 모름지기 다이어트라 하면 후끈후끈 열을 내야 정답인 것을 대체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곳에 들어가시면 온도가 영하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뭐라고라? 영하 180도? 가뜩이나 추운 이 겨울에 혹한의 추위에 뛰어든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다이어트와 추위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영하 120도에서 최대 180도까지 떨어진 캐빈 안에 신체를 3분간 노출시켜 극저온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냉각 사우나 형식의 테라피입니다. 일명 냉각 사우나라 불리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핫하디 핫한 다이어트로 자리 잡은 크라이오 테라피. 10분도 아니요. 다 3분이면 칼로리가 쑥 빠진다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겁이 좀 나긴 하는데 살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무언들 못하리. 비록 엄돈설안을 뛰어든 혹한이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라면 이쯤이야 감내할 수 있잖아요. 맞죠?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2분 남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폭탄의 추위. 그 속에서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히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는데 끝이 나고 나면 안정은 필수. 체온이 낮아진 만큼 다이어트는 대성공. 하고 나니까 허리 통증이랑 어깨 통증이 좀 많이 시원해진 느낌, 그런 느낌 들고요. 면역 체계 좋아진다고 하니까 건강에도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다이어트 계속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하루 3분 투자로 한 달에 지금 한 3kg가량 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다이어터들의 사랑은 물론 매일 부상과 싸우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도 큰 인기라는데 특히 피로회복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좋아서 운동선수들의 재활 테라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단다. 투수다 보니까 팔꿈치나 어깨에 이렇게 뭐 염증이나 이렇게 찝히는 부분이 있을 때 해보니까 되게 염증 치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운동한 효과도 좀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체중 관리하는 거 되게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나면 또 다른 이색 운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어째 복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 이 수트만 입어도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올라가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신개념 운동 EMS란 말씀. 먼저 저주파 패치가 붙어있는 슈트를 입고 조금씩 저주파의 강도를 올리게 되면 어머 세상에 진짜 근육이 움직인다. EMS 트레이닝은 미세 전류를 해서 근섬유 촉진 운동을 시켜드리고 짧은 시간에 6,000칼로리 소비를 하는 그런 초고강도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고강도 하드 트레이닝답게 저주파로 근육을 자극하면서 격한 운동으로 근육의 강도를 높이면 그 효과는 배로 커진다는데 일단 코어 부분이 좀 약했고 허리도 안 좋았고 다리 부분도 안 좋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장근육이라든지 속에 있는 근육까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색 운동 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운동은 바로 고개를 보듯 남성미가 뿜뿜 느껴지는 이것이라는데 이게 바로 마샬아츠 트래킹이라고 하는 무술입니다. 마샬아츠 트래킹, 그 이름도 생소한 이 무술은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와 가라데의 절도 있는 손기술, 그리고 기계체조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무술이라는데 마샬아츠 트래킹이랑 태권도, 우슈, 카포에라, 기계체조, 무용, 댄스 등에서 제일 화려한 퍼포먼스들을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마샬아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요 음악이란 말씀. 특히 지난해에는 아시안게임의 이색 종목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술로 급부상했다는데 되게 일반적인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구기 종목 이런 거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되게 일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접해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좀 특별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독창적이고 화려한 동작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배울 때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화려한 기술들을 제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도 있고 했을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그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중간에 배나 무릎이 풀리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서서 올라오게. 더 올려, 더 올려.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으로 유연성과 근력은 높이고 퍼포먼스적인 동작들로 재미는 더한 마샬 아츠 트래킹. 올해 익스트림한 운동을 찾는다면 거칠지만 화려한 무술 마샬 아츠 트래킹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태권도랑은 또 다르게 새롭고 더 화려한 기술이 많아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강한 정신력을 얻게 되어서 이제 뭐 학교에서 책 볼 때나 이럴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타파
별나고도 특별한 이색 운동. 올해는 지루할 틈 없이 짜릿하고 즐거운 운동법으로 가장 핫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네, 이색 운동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태균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운동이 가장 좀 해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크라이오 테라피요. 해외 유명 축구 선수 메시, 호날두 같은 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받는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 물속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운동이었던 아쿠아 플로트핏이라는 게 좀 가장 해보고 싶었는데요. 균형 감각과 유연성에 좋다고 하니까 저한테 좀 필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색적인 운동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하나를 정하셔서 올해는 정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이 시작이 어렵지 또 습관만 들이면 꾸준히 하게 되잖아요.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한 정보들입니다. 약과 타협에 대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똑주부 이수진이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약과 타이어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알쏭달쏭한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먹게 되는 약. 만약 약을 하나의 단일 상품으로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깝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바로 먹지 못하는 약들은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잘 몰라서 그냥 바로 폐기시키고 있어요. 아니 약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서랍에다 다 먹을 때까지 넣어놓고 먹지 뭐. 약에 대한 속설 큐! 역시 엄마가 해주는 그 무 넣고 지진 고등어 조림은 이거라니까.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밥도 먹었겠다. 그래 이제는 약 먹을 타임. 자, 아이고 이거 사. 약은 자고로 식후 30분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아유 그거 일이 못내 지금. 아유 일이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선생님 안 그래요. 식후 30분 꼭 지켜야 되나요? 모든 약을 식사 후 30분에 복용해야 하기보다는 각 약물의 특성에 맞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적절한 약효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복용하면 좋은 약물들이 있는데요. 위궤양 치료제와 같은 위장약과 일부 당뇨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은 식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잘 준비도 끝냈고. 맞다.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나. 이 커피라도. 맞다. 커피랑은 안 되는데. 딱 한 번이면 괜찮겠지. 그래도 커피는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선생님, 딱 한 번인데 괜찮겠죠? 네. 약을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의 산도를 높여 약효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자몽 주스의 경우 일부 약물의 흡수와 간대사에 영향을 주어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을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우유의 칼슘 성분이 약물과 결합해 약물의 체내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종합감기약이나 피로회복제를 커피와 함께 복용할 경우 카페인 과다로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고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고 그냥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늘어나는 약이 이렇게 많아 그래. 팔다리 어깨 무릎 쑤시고 결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아유 약 먹는 것도 귀찮다. 그냥 한 목에 털어놓아야죠.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겠지요? 예? 약물은 상호작용을 통해 흡수나 배설에 영향을 주어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을 임의로 한꺼번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사제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고, 제산제는 일부 항생제와 아스피린 등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방받은 약의 용법을 준수해 주시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약에 대한 이야기. 똑주부 대흥동의 한 약국을 찾았습니다.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다는데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서랍이나 식탁 위, 또 장식장 위에 혹시 약병, 약봉지들 있지 않나요? 상비약이라고 가지고 있는 약들의 유효기간 알고 계세요? 약이 말이에요. 모양도 색깔도 변형이 없는 것 같아요. 변색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유통기한은 지났다고 하고 요거 아깝긴 한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약은 겉보기에 이상이 없고 모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벌써 안에서는 산화가 이루어져서 그 약이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알약하고 가루약, 요 시럽에도 그 유통기한 차이가 있나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조제된 알약 같은 경우에도 보통 2달 정도 안에 먹는 게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아기들을 같이 투약하는 경우에는 1달 이내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럽하고 가루약을 섞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짧아지겠죠. 네. 한 2주 정도 안에 먹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처방받아 오래된 약들, 언제 조제했는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약들. 아깝다고 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똑주부가 드리는 두 번째 팁. 그렇다면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버리라 해서 과감하게 아낌없이 버렸어요. 그런데 약을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요? 예,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약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버려졌을 때 여러 가지 독성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해야 될 약은 약국에 가시면 각각 폐기약품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약국은 그 수거함을 통해서 그 수거된 약들을 도매상을 거쳐서 소각하는 폐기물 소각 장소까지 보내게 됩니다. 특히나 안약은 한두 번 넣고 버리지 못하고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다네요. 안약은 병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존제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1달 정도는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달 지나면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으로 된 안약 같은 경우에 특히 인공 눈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는 순간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약에 이어 이번엔 타이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인구 2.5명당 한 대 꼴인 자동차, 타이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 사모님, 타이어 교체할 시기가 왔는데요. 그 정비소 좀 들리겠습니다. 김기사, 지금 무슨 소리야? 그동안 회사 집, 집 회사, 회사 집 이렇게 5년인데 타이어는 무슨 운전해? 아니 안 그래요? 5년밖에 안 됐다고요. 벌써 뭘 갈아? 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타이어로 유통기한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간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경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어에 이제 불필요한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기간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로 유통기한을 보고요. 3년 정도 사용을 하시고 나시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신 이후에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 같은 멋쟁이한테 블랙이라니요? 블링블링도 아니고, 아우 타이어가 블랙이라는 게 말이 돼요? 어디 블링블링한 타이어는 없는 거예요? 네? 타이어의 이제 주 원료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 원료 이제 카본 블랙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검은색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색 가루를 이제 타이어에 배합을 해서 타이어가 만들어지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검은색을 띠게 되는 건데 하얀색 이제 카본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타이어에 가끔씩 보시면 옆면에 하얀색으로 글씨 써져 있는 경우, 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대체 이 난리통에 아이 거북선은 어쩌고 어디가 계신 겁니까 예? 내가 겨울철 타이어 점검하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아니 대체 장군님이 타이어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쭉 따라가시면 이제 트레드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100원짜리 동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모자가 지금 다 가려지시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 타이어가 이제 안전성이 있는 타이어고요. 여기서 3호 부분이 조금 이제 안 가려지시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신다 이러시면은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방문하셔서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25,000여 개의 부품 가운데 유일하게 도로에 닿는 부품 타이어. 겨울철 안전운전에 타이어만큼 중요한 부품도 없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용어들도 쉽지만은 않아요. 이 크랙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크랙 현상이라는 게 이제 저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죽들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나거나 이러게 되면 좀 이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고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고 하다 보면 이제 고무가 딱딱해지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크랙 현상은 이제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걸 이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공기압만 잘 보셔도 한 60%에서 70% 정도는 예방이 되세요. 네. 특히 요즘 출시되는 차에는 공기압 경고등이 내재돼 있어서 공기압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연비에도 만만치 않게 작용하는데요. 바람 빠진 타이어는 기름 먹는 하마나 다름없대요. 그렇다면 무조건 빵빵하게 채워주면 좋을까요? 공기압을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넣는 거는 반대로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넣으시게 되시면 첫 번째로 타이어가 빨리 닳아져요. 네. 타이어가 빨리 닳아지고 두 번째는 코너링 돌 때는 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기압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차량 옆면에 보시면 적정 공기압을 차량 제조사에서 적어 놓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맞추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눈길 운전에 필요한 필수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프레이보다는 스노우 체인이, 또 장거리 운전에는 윈터 타이어가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안전벨트도 맸고, 자, 여러분도 정기적인 점검으로 겨울철 안전운행하세요. 출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약,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타이어. 약과 타이어에 관한 사용 설명서, 오늘도 궁금증 해결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축제죠.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산천어 축제 많은 분들이 벌써 다녀오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빠질 수 없었던 빅 이벤트죠.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날만을 기다렸다. 개막날부터 인산인해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수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 산천어 맨손잡기, 세계 최대 얼음 광장, 집 와이어, 도대체 뭔가요? 신기한 것도 많았고 좋은 걸 많이들 하셨네요. 신기한 것, 좋은 것, 과연 그 주인공은 뭘까? 아하,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얼음판 위를 질주하는 그 주인공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작 썰매 대회 현장 속으로 출동합니다. 얼음판을 다 녹일 듯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 산천어 낚는 재미에 추위도 있는데 이날따라 뭔가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 백미 창작 썰매 대회가 펼쳐지는 날.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올해도 기대된다. 저희는 약간 산타클로스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창작 썰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천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부터 얼음 위를 달리는 자전거, 하늘을 날아야 할 드론까지 썰매로 탄생. 올해 창작 썰매는 참가상 제도를 폐지하고 그 시당금을 100%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질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썰매 대기 장소에 웬 가마솥? 이게 썰매가 맞나요? 심지어 불까지 활활 피어오르는데 이러다가 얼음판 다 녹이는 거 아니에요? 한솥밥 저기 11남매로 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옛날 우리가 어머니가 해주던 꽁보리밥 그 생각이 나서 이걸 만들어 보게 됐어요. 또 어떤 썰매들이 놀라게 할지 기대되는데 기발한 소재들 등장. 썰매 달린 프로펠러, 태양광 판넬까지. 태양광 판넬하고 그 배터리 이용해가지고 전기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예요. 후방 감지, 뒤에 있는 썰매가 부딪혔을 때 보호 장치 쪽쪽쪽쪽 이렇게 소리 내줍니다. 산천어 축제의 주인공답게 곳곳에서 산천어들이 썰매를 장식하는데 고퀄리티 산천어도 많다. 그 천연 소가죽을 이용해가지고요. 소가죽에다가 이제 오리거나 염색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각을 하고 그런 어려운 공정을 거쳤죠. 제작하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개월 했습니다. 틈틈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넘치는 썰매들이 넘쳐날수록 심사위원들의 고민도 늘어난다.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진행되기 전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규격부터 소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심사위원들. 일단 형태감이 우수한 썰매 작품들을 일단 입상선상에 올리고 나머지 또 우리 관객들이라든가 여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볼거리라든가 또 재미거리를 제공할 퍼포먼스 점수에도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두 가지 점수가 합산된 썰매가 우수 작품상을 받는 썰매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콩닥콩닥.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초조하다. 떨립니다. 전 국민이 응원해 주신다면 1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앉아! 떨리는 마음을 달래줄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여기저기서 하나둘 모여드는 관객들. 관심 집중!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점검 또 점검하는 참가자들. 열심히 만든 만큼 잘 부탁한다. 우리 산천어 축제의 하이라이트. 떨리는 마음을 달래줄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여기저기서 하나둘 모여드는 관객들. 관심 집중! 기쁨과 행복을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점검 또 점검하는 참가자들. 대해서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영혼이 담겨져 있는 썰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슬쩍슬쩍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멋진 썰매들이 매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창작 썰매 콘테스트 본격적으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출발! 박수! 자신이 만든 창작 썰매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퍼레이드. 모양도 크기도 주제도 저마다 다른 창작 썰매들. 이 순간만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끄는 참가자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도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도 변경이 됐고요. 또 작년에는 주제가 별도로 있었는데 올해는 주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물론 취재진들의 열기까지 창작 썰매 콘테스트의 인기가 실감나는데 신기하고 재미있는 썰매들로 눈을 뗄 수가 없다. 사랑해요. 네, 좋아요. 출발.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화려한 의상은 물론 퍼포먼스까지 준비 완료. 드디어 가마솥 썰매 등장. 과연 잘 나갈 수 있을까? 걱정과는 달리 앞으로 쭉쭉 나가는 가마솥 썰매. 전국 구안 농촌마을에서 11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나셨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사연으로 심사위원 얼굴에도 웃음이 넘친다. 밥솥 뚜껑까지 오픈. 아 진짜 제가 썰매대회 한 4, 5년 했는데 와 이게 가마솥이 뭐야? 안에 있어. 그 뭐가 있어 또? 달걀. 자 어머니 이제 가셔야 돼. 엄마 달걀 장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 빨리죠 빨리. 자 이제 출발. 깜찍한 의상으로 소원을 빌어봐 썰매 등장이요. 네, 이게 좀
가족의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설리입니다. 몇 등 하실 것 같아? 대상할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신기한 방법으로 전진한다.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가득하고 기상천외한 작품들. 재기발랄한 장병들의 창작 썰매 퍼레이드. 레이저! 국군 장병들만이 할 수 있는 패기 넘치는 작품들. 태양광 4,000원 썰매인데요. 그래요. 외할아버지의 제작 기술. 태양열로 엉덩이까지 따뜻한 썰매. 온 가족이 총 출동해서 만들었다. 하천을 알리는 센스 만점 PR까지. 대한민국 만세! 재미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썰매들이 등장하는데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썰매 등장. 어째 불안하다. 보는 사람들까지 걱정이 되는데 세상에나 퍼레이드 도중에 산산이 분해되는 썰매 괜찮으시죠? 큰 웃음 주며 쿨하게 퇴장. 원래는 말입니다. 이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갔는데 사람이 안 와가지고 처음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빌어주는 거였어요. 마지막 참가자까지 퍼레이드가 끝나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누가 상을 받든지 신나요, 신나. 자, 지금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선입니다. 총 상금이 무려 1,100만 원. 23개 팀의 수여가 되는데 드디어 대상 발표만 남았다. 2019 대한민국 창작 썰매대 영예 그랑프리 발표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쿵쿵. 과연 누굴까? 한솥밥 11남매 창작으로 8만. 이거 제작비가 290만 원이에요. 괜찮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퍼포먼스로 사랑받은 가마솥 썰매. 무척 기쁩니다. 그리운 어머님 때문에 그 가마솥 하나로 이렇게 모든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그 그리움이 남아가지고 그래 썰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상까지 타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음 썰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작품 출품해 주셨습니다. 더욱 발전해서 더 견고하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의 소재지만 그 썰매를 더 기억날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가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 내가 만든 썰매로 신나게 달리다.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며 개성 넘치는 썰매들의 큰 잔치. 벌써 다음 대회가 기다려진다. 2020년도에 또 봐요. 네, 축제 현장에서 진행됐던 창작 썰매 콘테스트 보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화면으로가 아니라 직접 한번 가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퍼포먼스도 정말 재미있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요. 보는 내내 웃음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통일을 기원하면서 만든 썰매 있잖아요. 네. 그 썰매가 좀 부서지는 모습을 볼 때 역시 통일은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괜히 들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통일 썰매는요. 내년 대회 때 꼭 재도전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딱 보니까 대상이 가마솥 썰매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작비 많이 들어갔다는데 맞아요. 꼭 수상하셨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상상력의 달인들이 총출동을 했는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요. 내년에는 꼭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에도 비슷한 대회가 있습니다.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대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폐품을 이용해서 보트를 만드는 대회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마스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음식들입니다.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다는 홍금표 리포터. 여러분, 제가 첫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 가려면요 여권도 필요가 없고요. 아이고, 이런 무거운 캐리어집니다. 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몸만 가지고 기쁜 마음만 가지고 출발하시면 돼요. 함께 가시죠. 입이 귀에 걸린 금표 씨. 이게 다 청주에서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별하고 이색적인 세계 음식 기행.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첫 번째 여행지. 가까운 곳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금표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급스럽고 따스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합격.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럼요. 한국 사람. 다행입니다. 왜냐면 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외국분처럼 생기셨거든요. 네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그러면 여기가 어떤 음식점인가요? 여기는 충청도의 로컬 식재료로 정통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그럼 혹시 이탈리아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제 이탈리아 이름은 알레산드로입니다. 알레산드로입니다. 김문현 셰프에게 요리의 영감을 준 건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총괄 셰프이자 김문현 셰프의 스승인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입니다. 김문현 셰프 역시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의 권유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전담 셰프로 함께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수여한 공로패가 레스토랑 한켠에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식재료에 대한 김문현 셰프의 원칙과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사의 노력은 저는 1%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9%는 이 식재료와 이 토양의 그런 기운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 앞에서 겸손한 김문현 셰프.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가 아닌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 뱃속에 내장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재배된 이탈리아종 아말피 레몬이랑 다양한 갖가지 허브들로 농업 뱃속을 채워서 천일염으로 또 그 농어 위를 소금 이글루를 만들어서 농어 소금집을 짓습니다.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 미네랄이 농어 속으로 침투돼서 농어살을 더욱더 부드럽고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보완이 잘 됩니다. 소금 이글루에 꽁꽁 숨긴 농어를 18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동안 구워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한 즐거운 기다림. 먹을 준비는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와, 진짜 크네요. 테이블을 가득 차지한 압도적인 비주얼의 농어 한 마리 소금구이가 나왔습니다. 농어가요. 이 제 팔뚝만 합니다. 이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래찜질하듯이 농어가 이제 소금으로 찜질하고 있어요. 지금 찜질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귀하디 귀한 메뉴 개봉박두. 빠밤. 거의 뭐 감옥 벗겨지듯이 막 벗겨지는데요. 조심스럽게 소금 이글루를 벗기자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5가지 허브 향이 농어에 배어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두툼한 비늘까지 벗겨내면 농어의 뽀얀 자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기의 육즙이 아우 진짜 친구이네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살만 발라 곁들임 요리인 가니쉬와 함께 플레이팅하면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 특별한 요리인 만큼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한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이 레스토랑만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농어 소금구이의 활용점정.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버섯이자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까지. 이렇게 최상의 음식을 완성합니다. 보나페티토. 뭐라고요? 맛있게 드시라.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대되는 농어 소금구이. 진짜 향이 너무 좋은데요? 비주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매료되는 농어 소금구이. 농어가
가진 그 고소한 맛이랑 트러플의 흙 내음이랑 이 산과 바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농어만 먹는 게 아니라 농어 주변에 이 허브와 송로 베이스와 그리고 셰프님의 마음이 다 같이 자리에 들어오니까 아 진짜 이거는 뭐 저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첫 맛은 설레고 끝맛은 그리운 농어 소금구이. 금표 씨도 농어의 매력에 빠졌네요. 그리고 김문현 셰프가 직접 구운 포카치아 빵에 농어를 올려 먹는 것도 별미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자, 새우, 홍합 등 다양한 해산물과 농어쌀의 콜라보. 와, 맛있겠어요. 이건 아까 제가 발라드린 농어 뼈에 붙은 속살을 또 다시 발라서 해산물과 함께 버무려낸 시칠리아식 파스타입니다. 김문현 셰프는 파스타를 만들 때 면까지 직접 뽑는데요. 생면이 가지고 있는 그 노른자의 향이랑 세몰리나 밀가루의 향이 농어 속살과 궁합이 맞아서 사용을 해냈습니다. 김문현 셰프의 킥! 농어 파스타! 맛은 어떨까요? 향 좋아요.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시죠? 리포터의 본분인 멘트도 있고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홍금표 리포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탈리아의 정통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 음식은 부오노.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나라는 중앙아시아 중부에 있는 국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곳에 오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특별한 술과 음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메뉴가요 진짜 많네요. 네, 메뉴가 좀 많아요. 이게 지금 다 우즈베키스탄어죠? 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쇼르와, 라그만, 추추아라, 추추아라.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 우즈베키스탄 음식에 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돼지고기를 안 쓰거든요. 왜요? 이슬람 교회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쓰고 있어요. 근데 대체 좀 빨개요. 매운 거 아니에요? 네, 맵지는 않아요. 이게 토마토 소스랑 비트 들어가서 좀 빨개요. 자, 그럼 우즈베키스탄 여행 시작해볼까요?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참숯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까지 노릇하게 구운 꽃이 요리인 샤슬릭은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요리가 생소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딱이라네요. 샤슬릭은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샤슬릭을 굽기 위한 도구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요리는 바삭한 페스트리 속에 고기와 양파가 듬뿍 들어있는 삼사입니다. 짠. 잘 먹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만찬을 즐겨볼까요? 이 식당에서는 한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샤슬릭을 먹을 수 있도록 향신료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요리를 했다는데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는 홍금표 리포터. 두툼한 식감이 예술이죠? 이곳의 베스트 메뉴랍니다.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육즙이 다 살아있고 이게 쫀득쫀득 식감이 있으니까 질기지가 않아서 좀 씹다 보면 없어지고 씹다 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또 먹을게요. 네, 드세요. 야채랑 같이. 이번엔 닭고기 꼬치를 먹을 차례. 이게 좀 큰데요. 먹을게요.
이번엔 삼사를 맛볼 차례. 이거는요, 이렇게 손으로 원래 먹는 건데 한 입 물어서 소스 넣고 막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짠. 한 입 먹고. 와. 금표가 놀란 맛. 맛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다진 양고기와 양파를 얇은 반죽 안에 넣어서 굽는데요. 반죽이 여러 겹이기 때문에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스 안에 넣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어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삼사. 특히 새콤한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딱 먹었을 때는 이 겉은 페스츄리처럼 좀 바삭바삭하고 속은 좀 만두처럼 들어있어가지고 맛이 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게 잘 먹고 갑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어로 맛있다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우즈베키스탄어로요, 마잘리라고 해요. 마잘리. 너무 마잘리. 베리베리 마잘리. 너무 맛있네요. 세계여행을 가고 싶어도 저처럼 여권이 없어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한 해외여행 코스 어떠신가요? 아싸르말라이쿰, 꿍꿍. 네, 청주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세계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균 씨, 그러고 보니 여행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여행에서 음식이 중요하던가요? 여행에서 정말 음식 중요하죠. 저는 이 휴가 동안 두바이를 다녀왔는데요. 네. 수제버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제버거. 네, 그래서 하루에 수제버거를 하나씩 계속 먹다가 왔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미리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저 레스토랑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이탈리아 대표팀을 담당했던 셰프분이 만든 음식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이 정말 끝내주는 농어 요리는 예약이 꼭 필수라고 하니까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이 이색적인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고향의 맛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레스토랑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먹는 이야기 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희는 인사를 그러게요. 드려야겠죠. 네, 저희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지역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맛있는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